자, 42강 수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틀렸죠? 두 죄는 보법익 등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실경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죠. 2번 음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는데요. 이 운전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죄는 상상적이 된다. 자, 차량이 있습니다. 요 앞에 차량도 있죠. 그런데 A라는 운전자가 B라는 운전자를 쿵 하고 충돌했습니다. 충돌했는데 요 앞에 있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 다친 것이 아니고 차량도 다쳤습니다. 차량도 동시에 찌그러졌다는 거죠. 손괴를 입었습니다. 자, 쿵 한 것은 한 번인데 그 쿵이 사람도 다치게 했고 차량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요 차량과 사람은 이것은 한 개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상상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자, 이 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1년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자, 그거라면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한 개씩의 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요게 맞아요, 틀려요? 요게 맞아요, 틀려요? 잘 보세요. 요거는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됐던 판례를 약간 응용한 건데, 자, 봐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치? 그리고 다음 날까지 똑같은 기회에 똑같은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운전한 날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가 아니라,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나 또는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렸다고 쳐요. 물론 이제 렌트카 회사는 운전증 검사를 다 하지만, 근데 어느 날부터 한 뭐 2박 3일이나 일주일 동안 차량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친구로부터 빌렸다 칩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차량을 빌린다고 할 때, 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날 끝난다고 할 때, 자, 월요일에 시작해서 그 일요일까지, 그쵸? 차량을 한 번 빌릴 때에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계속 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할 때는 그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가 이제 하나의 죄가 되는 거죠. 자, 운전한 날마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번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운전대 뭐 하루도 뭐 두세 번 잡을 수도 있잖아요. 수십 번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은 뭐다? 1년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게 되면 자, 무면허 운전죄는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 한 개의 죄가 된다라고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25년도 승진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를 하지 않고 여기를 출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어느 날에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끝날 때까지, 그쵸? 끝날 때까지 그 1년 과정에서 계속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그때는 그런 특별한 경우일 그때는 운전한 날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포괄일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외할 때는 운전한 날마다 하나씩 죄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때는 포괄일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리을. 자, 같은 날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했을 때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했죠. 그리고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경합범이 됩니다. 만약에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거나 방법이 동일한 경우라면 포괄일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경합범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2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의 단기보다 중할 때에는 전체적 죄제주에 따라서 그 중한 단기가 하한이 되죠. 2번. 후단 경합범에서 확정 판결 전이란 의미는 통상의 불복 방법에 따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가 되기 전을 말합니다. 자, 3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별개의 후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가 되었을 때 후행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 범죄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 사이에서는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자, 4번. 자, 별도로 공소가 제기가 되었다. 별개의 형이 선고가 되었다면 이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죠. 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판결에 별개의 절차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몇 점입니까? 39조 1항에 따라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를 하면 됩니다. 자,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1번이죠. 1번이야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죠. 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서 청탁,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기망해서 돈을 받게 되면 사기죄가 되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안경이 됩니다. 자, 2번.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 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두 개 죄가 다 되는데요. 이것이 행위가 각각 있는 거죠. 그래서 경합범이 됩니다. 2번. 포괄일죄에 있어서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등이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때 사실이 특정된다. 맞습니다. 자, 운행정지 명령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의무보험 미가입자 운행으로 인한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그래서 보호 법익도 다르고요. 구성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경이 됩니다. 겹친다고 했는데 겹치는 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 자,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 요 행위를 한 개를 했죠. 한 개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랬다면 행위가 한 개인데 여러 사람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해자들별로 각각의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인데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상적이 됩니다. 자, 사기의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발행한 것이 하나의 죄가 되죠. 그리고 그 사기 수표를 발행했고 그것을 행사하려다가 상대방에게 거절됐습니다. 이건 또 거절됐다고 해서 또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 치려고 했다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못 쳤으니까요. 사기죄 미수가 될 텐데 앞에 것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뒤에 것은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발행이 먼저 있고 지급 거절이 나중에 있다 보니 행위가 각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 경합이 됩니다. 자, 3번은 친절하게 써주었네요. 한 개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상상적이 됩니다. 자, 4번도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한 것이 행위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1번처럼 여기도 행위가 한 개였고 여기도 행위가 한 개였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 죄가 되는 것인데요. 죄가 되는 것인데 행위가 한 개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포괄일죄 아닙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 갑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할 때 일단 보복 범죄 관련해서 특가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고, 주거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지금 미수에 그쳤잖아요. 이것은 주거 침입 강간 등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행위가 한 개였다는 거죠. 한 개로 이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상상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작물 보관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점을 알면서 보관하고 있다면 여기 이제 작물 보관죄가 되죠. 작물 보관죄가 되고, 자, 그리고 보관 중이던 작물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이거 이미 처분이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습니다.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보관죄 일죄만 됩니다. 그래서 요 죄만 될 뿐이고,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사로 봐요. 불가불 사후 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작물 보관죄 일죄만 될 뿐입니다. 자, 3번 가죠. 자, 범죄단체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편취했고, 그리고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가입했으면 가입죄, 활동했으면 활동죄, 사기했으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흡수관계가 있고 사기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각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지금 부부입니다. 부부인 피해자 AB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이란 사기꾼이 부부 AB에게 다 사기친 거야. 그래서 피해자들로부터 A 계좌에서 1억을 뜯어내고 B 계좌에서 4억을 뜯어냈습니다. 그쵸? A 계좌, B 계좌. 근데 둘이 부부라고요. 그랬다면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대하여 뭐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포괄일지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죠?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하나의 사건, 같은 기일, 그쵸? 한 개의 포괄 일제가 되죠? 둘 이상의 구성 요건이면 동일한 구성 요건을 2번 이상 실현한 경우인데 행위가 한 개다 보니 상상적이 됩니다. 틀렸죠? 대표이사가 사기쳐가지고 지금 신주를 발행하게 하고 지금 대금을 보관하던 중에 횡령한 사건인데, 지금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해서 사기친 것이 사기죄 하나 되죠. 사기죄가 되죠. 근데 납입받은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회사 돈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다릅니다. 사기친 피해자가 다르고 사기당한 피해자가 다르고 횡령당한 피해자는 회사이다 보니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불사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불사가 되지 않고 경합범이 돼버리죠. 자, 같은 날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할 때 여기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경합범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1번 벌금형입니다. 자, 판결 확정 전에 범한 B죄와 판결 확정 후에 범한 C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B죄와 C죄를 동시에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게 벌금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전후로 찢어질 텐데 지금 벌금형이기 때문에 동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자,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포괄일죄는 확정 판결 후의 범죄를 다루어야 되죠. 다른 종류일 때는 그렇습니다. 자, 3번.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때는 전단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형을 청구하여 성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단의 경합범, 동시에 경합범이 되질 않아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을 때 동시에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판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39조 1항이 된다. 아닙니다. 39조 1항이 되는 39조 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하도록 한 39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사경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서 39조 1항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정답은 3번. 자, 기억입니다. 한 개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했기 때문에 죄는 각각 성립하겠지만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경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의뢰를 받은 자가 정을 알면서 보관하고 있다면 작물 보관자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이미 처벌한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작물 보관자만 될 뿐이지 따로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때는 실경이 된다. 여기 행위가 한 개입니까? 수 개입니까? 자, 임의로 작성 교부한 것 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렇지? 역시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작성 교부함으로써 손해 발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실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경이 됩니다. 자,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문서를 하나의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2명 이상의 명인이라고 하면 명인 수에 따라 죄가 되겠지만 그것이 행위가 한 개잖아요. 그렇지? 자, 문서, 계약서에 지금 A라는 사람 이름 적고 B라는 사람 이름 적고 C라는 사람 이름 적었잖아요. 그것이 행위가 한 개로 이 한 장이다 보니까 한 개의 행위로 이루어진 겁니다. 피해자는 A, B, C지만 그래서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상적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유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 후라고 했죠. 그 후에 재심이 개시가 되었다면 자, 후행범죄와 선행범죄 사이에는 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9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역시 이것도 후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유죄 확정 판결 받았는데 재심이 개시가 되었을 때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세한 법리는 제가 기본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2번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자, 판결 받지 않았어요. 자, 그 죄와 판결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를 한다. 이때 형을 감경 면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무적 감면이죠. 자, 동시에 경합범과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를 하되 다만 의무적 감면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법조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번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에 대한 판결 누락이 있는 경우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재판해야 된다. 맞죠?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했을 때에는 불이익변경 원칙에 따라서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리을. 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38조가 적용된다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각각 별도형을 따로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자, 징역과 금고가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할 때는 징역과 금고를 동종형으로 간주해서 금고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형으로 간주하는 건 맞는데 금고형이 아니고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번부터는 전년도 교재와 똑같기 때문에 전년도 강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이 숫자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